지난 주말 상당수의 한인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LA 다운타운의 대형몰에서 대규모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웨스트 LA 지역에서 고급 주택을 노린 절도 범죄가 급증하자 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동부 말레이엄 감염 사례가 보고되자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한 사과 주스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을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쇼핑몰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들은 한 상점에 침입한 뒤 터널처럼 벽을 뚫고 이동하며 최소 10군데 이상의 상점을 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쇼핑센터에는 특히 한인 업주 소유의 상점이 많았던 만큼 업주들은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효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인 업주 소유의 상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LA 다운타운의 한 쇼핑몰. 오늘 오전 영업을 위해 가게 문을 연 업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벽마다 구멍이 뚫려 있었고 내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희 옆집 사모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도둑 맞았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부랴부랴 와 보니까 저희까지 이렇게 다 뚫려가지고 이렇게 도둑 맞은 상황이고. 사건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절도범들은 업주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상점에 자물쇠를 부수고 닫힌 철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가 이후 벽을 뚫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옆 가게에서 벽을 뚫고 넘어온 용의자들은 이곳에서 현금과 값비싼 물건을 훔친 뒤 또다시 반대편으로 이동해 벽을 뚫고 옆 상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를 뚫고 옆에 가서 또 뚫고 아니요, 여기까지 뚫은 게 아니에요. 저 앞에까지 뚫었어요. 앞집까지. 터널. 절도범들은 자신들만의 통로를 만들어 여러 매장을 손쉽게 돌아다녔습니다. 현금과 전자기기 그리고 개인 문서까지 값이 될 만한 건 모조리 훔쳐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취식까지 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점들은 현재 최소 15곳, 범행은 2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들의 행방과 정확한 사건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건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o, ma'am. It seems as if they went through wall. Yeah, but I'm not sure how they got in. We're doing investigation. 앞서 보안을 위해 설치됐던 CCTV마저도 여러 차례 도난되거나 파손됐던 탓에 당시 매장 대부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업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저희 옆집 친구가 이제 알람이 울려서 이 건물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매니저한테 저희는 연락 받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지금 그냥 멘붕 왔어요. 건물주는 제가 컴플레인을 몇 번을 했는데도 내 탓이라는 거. 내가 락을 안 잠갔대. 락을 왜 안 잠가요 제가 제 가게를. 문제는 이전에도 수차례 보안과 치안 문제가 반복됐고 경찰 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주들은 결국 비즈니스를 접거나 LA를 떠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희는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벌써 4시만 되면요. 진짜 너무 이상한 애들이 여길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여길 못 있어요. 빨리 문 닫고 가야 돼. 4시 전에. 계속 오는 거예요. 홈레스가 어떨 때는 홈레스도 오고 쇼킹샵도 다 뚫어갖고 창문 다 부셔갖고 차도 털어가고 이게 너무 많았거든요. LACD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폴리스도 여기 관리하는 폴리스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다운타운인데 여기 2명 갖고 뭐 하겠다고요. 현재 피해 업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체 행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3월 LA 중부 지역의 강도 사건은 전년 대비 17%, LA시 전체에서는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한편 웨스트 LA 지역에서는 주택 침입 범죄가 증가하면서 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 로스코마레 로드에 있는 베레어 지역의 한 주택에 6명의 용의자들이 침입을 시도했다 경찰 출동에 모두 도주했습니다. 또 전날인 23일에도 오후 2명의 용의자들 역시 10시 30분쯤 브렌트우드의 한 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대부분 2명에서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조직적인 절도범들이 고급 주택을 돌아다니며 보석과 현금 등 금품을 훔쳐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주택 절도 관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브렌트우드와 베버리 글렌, 베버리 우드, 베레어, 체비엇 힐스 그리고 퍼시픽 팰리세이즈 등입니다. 한편 당국은 주택마다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숨겨진 녹음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드론과 같은 카메라가 보인다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인 동부 말뇌염의 확산 위험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이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건당국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동부 말뇌염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주 내의 10개 지역을 감염 고위험 또는 위험 심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된 우스티 카운티의 옥스퍼드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지역 당국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모든 야외 활동이 금지된 가운데 트럭을 이용해 모기 퇴치를 위한 살포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부 말뇌염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플리머스 지역에서는 일몰부터 새벽까지 공원이 폐쇄되고 해가 진 직후부터 일출까지 모기 퇴치를 위한 항공 살포 작업이 진행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동부 말뇌염에 대한 치료법이나 백신은 없다고 경고하며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감염될 경우 발열과 두통, 구토,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자의 30%는 사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으로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기 물림으로 인해 전염되는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전역 월마트에서 판매된 사과 주스에서 비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면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리프레스코사가 판매한 그레이트 밸류 사과 주스에서 무기 비소 수치가 안전 기준인 10ppb보다 높은 13ppb로 검출돼 해당 브랜드의 9,535개의 사과 주스 상자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푸에르토리코와 콜롬비아 특별구를 포함한 25개 주의 월마트에서 판매된 6개 묶음의 8온스 플라스틱병 사과 주스로 유통기한은 2024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 당국은 이번 리콜 제품의 비소 수치가 비교적 낮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며 이를 2등급 리콜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무기 비소는 미네랄 비소보다 인체에 더 해롭고 구토와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한 도시에서 강력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캐치칸시 당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어제 오후 4시쯤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과 도로를 덮치면서 3명이 부상을 입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고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주택들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여러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도로가 폐쇄됐으며 정전과 인터넷 중단 등 추가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캐치칸 시장은 65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산사태는 처음이라며 추가 산사태 가능성을 경고하고 고등학교에 비상대피소를 설치해 의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이크 던랩이 알래스카 주지사도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주 비상 운영센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주노의 기상청은 캐치칸 산맥의 고지대에서 최근 30시간 동안 5에서 9인치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돌발성 폭우로 강이 범람해 실종됐던 여행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주 목요일 발생한 폭우로 콜로라도 강 하류에 하바수 크릭이 범람하면서 100여 명이 긴급 구조됐고 실종된 등산객 1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So we took shelter in a cove. We saw a Native American man on horses. He was just rushing past, and he shouted at us, "Higher ground, higher ground." We heard the panic in his voice, and we knew that okay, we need to seek higher ground. 공원관리수색대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지난주 목요일 강에 휩쓸려 실종된 33살 여성 체노아 니커슨의 시신을 실종 신고 지점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쏟아진 배는 계절성 폭풍우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으며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지역에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뉴욕시의 버스 무임승차 비율이 전 세계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의 주중 버스 승객 200만 명 중 절반인 100만 명 가까이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 4분기 동안 버스의 무임승차 비율은 48%로 지하철의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팬데믹 동안 요금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것도 무임 승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요금 징수를 강제로 시행할 경우 버스 운전자가 공격당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요금을 받지 말자는 진보 단체들과의 정치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MTA는 요금 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예산 부족으로 현재 100년 넘은 지하철 보수가 힘들어진다며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한 요금 징수 강화와 비무장 경비원 배치, 정책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TV를 보거나 운전을 하면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SC 대학과 애리조나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영국의 60살 이상 성인 5만 명에게 일주일 동안 손목에 장치를 착용해 활동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TV 시청과 운전을 포함해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적게 앉아있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8% 높아졌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있는 경우 그 위험이 63%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중 분비되는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기억력 저하 증상과 관련된 뇌의 치매 유발 물질을 제거한다며 하루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영국 바이오뱅크 프로젝트에서 40만 7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1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서도 TV 시청이 많을수록 뇌질환 발병 위험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단도비치 경찰국이 최근 시내 주차 미터기에 발견된 가짜 QR코드에 대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에스플러네이드와 리비에라 빌리지 지역 내에서 150여 개의 주차 미터기에 사기성 QR코드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QR코드는 스캔 시 기존 온라인 주차요금 지불 앱인 페이바이폰이 아닌 유사한 이름의 가짜 사이트인 포이바이폰으로 연결돼 결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당국은 시내 모든 주차 미터기를 점검해 가짜 QR코드를 모두 제거한 가운데 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QR코드를 스캔하기 전 반드시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악 지역에 때 아닌 한파가 밀려오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마데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주말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시에라네바다 산맥 지역에서 눈이 관측됐으며 이는 8월 여름철에 예상치 못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8월에 눈이 내린 적은 없었으며 당국은 최근 한랭전선이 지나가면서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비와 함께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이번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다며 일부 지역 등산객과 캠핑 방문객들에게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본안 소송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일단 취임을 막은 건데요. 방통위는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을 선임한 데 대해 법원이 일단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의 신임 이사가 당장 취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30일까지 신임 이사들의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후임자가 위법하게 선임됐기 때문에 현직 이사들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권 이사장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데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83명의 후보자를 심사했다는 졸속 심의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 내용과 이유를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누구나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피해 학교 명단이라는 리스트가 공유됐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학교 명단입니다. 실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전국의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수백 곳의 이름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방을 검색을 하면 지역별 학교별로 다 나온다.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가자도 자기가 현역 군인이라는 걸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가해 대상으로 찍힌 여군한테 이른바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인증샷을 보내라는 말이 오갑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합성물의 대상이 대학생뿐 아니라 선생님, 중고생, 미성년자까지 광범위한 걸로 드러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너무 불안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진 내리는 학생들도 많아요. 네, 서울에 내렸어요. 피해 명단에 오른 학교나 근처 학교에서는 학생회 차원에서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공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SNS에선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운영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SNS 계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협조가 안 된다는 이유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범죄는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그냥 요 앱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조치들까지도 사실은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는 MBC 인하대 보도 이후 딥페이크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며 문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연기가 건물 내부에 급속도로 확산되기까지는 불과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810호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119에 신고한 건 30대 호텔 직원으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손님의 말에 810호 객실을 확인하러 갔다가 화재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소방 관계자는 안에 있는 사람 대피했냐, 대피 먼저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호텔 직원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고객님이라고 안내하는 듯한 음성이 녹음됐지만 다 대피했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자에게 대피 유도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경찰은 직원 등 호텔 관계자들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불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유독가스와 연기가 퍼진 상태여서 대처가 쉽지 않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또 평소 호텔 측이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화재 원인이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그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밑에 소파에, 침대에 바로 옮겨 붙으면서. 경찰은 40대 호텔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7명의 발인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해 한국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무더위 상황에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일본을 향해 북서진 중인 제10호 태풍 산산. 내일 새벽 매우 강까지 세력이 커진 뒤 모레엔 가고시마 앞바다를 거쳐 육상에 진출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후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엔 오늘부터 31일 사이 먼 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북상함에 따라 남해상과 동해상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의 무더위 상황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더위는 한반도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있던 탓인데 현재 티베트 고기압은 서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 틈으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선선한 밤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최저기온은 22에서 27도였는데 오늘은 22에서 26도, 내일은 20에서 2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기하층에는 서풍과 태풍이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 낮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30일엔 태풍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 백두대간 서쪽 지역엔 승온 효과로 기온이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31일엔 북풍이 유입되며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티베트 고기압도 다시 동쪽으로 확장되면서 습하고 따뜻한 서풍을 불러와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다만 8월에 비해선 폭염 기세가 다소 꺾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에 구축 중인 슈퍼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넓은 공간에 데이터 센터 형태로 서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 구축 중인 AI 훈련용 슈퍼클러스터 코르텍스 내부 모습인데요. 테슬라는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업데이트 중인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성능을 개선하는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슈퍼컴퓨터 구동에 필요한 냉각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 중이고요. 머스크는 이 모든 시설이 현실 세계의 AI를 풀어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다음 달부터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을 다시 도입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액체류 용기 최대 용량을 100ml로 제한하는 건데요. EU 일부 국가의 공항에는 EU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첨단 보안 검색 장비가 설치돼 100ml가 넘는 액체류 용기도 기내에 휴대가 가능했는데요. 이 장비로 330ml 이상의 액체 용기를 검사하는 경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럽 민간항공위원회 기술보고서가 EU 집행위에 제출됐고요. 안전이 확보되기까지 예전처럼 액체류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새로운 위협이 아닌 예방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와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더 많은 모든 차, 매니팩처가 누구가 좋다, 누구가 안 좋다 띄어서 모든 매니팩처가 리커가 많이 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특별히 우리 포드, GM, 미국 회사들은 한 달에 5개 넘게 리커가 나오는 경우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서부터 2024년도, 2025년도까지 나왔는데 이는 새 차를 살 때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은 조그마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문제가 있을 때 새 차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샀든지 리스를 했든지 새 차를 그냥 아예 샀든지 상관없이 차를 받으자마자 문제가 조금씩 나올 때 바로 딜러 서비스 센터 가셔서 수리 기록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수리 기록을 만들 때 우리가 옆집 아저씨 바디샵에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누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오직 딜러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편리하게 내 집 옆에 있는 딜러십이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신데 아무 딜러의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록을 맺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마일리지가 얕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때 수리 기록을 만든 것보다 마일리지가 얕고 문제가 조금씩 나올 때서부터 기록을 만들어야지만 끝에 가서 보상을 받을 때 따라서 보상을 많이 받을 거냐 크게 받을 거냐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요번에 손님 2022년도 키아 텔러라이드 대대로 average cost 55,000에서 6만 불입니다. 우리 손님 16만 불 받은 큰 성공의 스토리는 10만 불을 더 받은 손님은 차를 사자마자 1년 안으로 9 times in for same issue가 있었기 때문에 차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은 애 성공의 스토리를 따르시려면은 먼저 지금 얘기한 수리 기록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달리는 차 앞에 무언가 날아들어 유리가 깨지는 아찔한 상황이 블랙박스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사고 원인이 폭염 때문이었다면 선뜻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철제 중앙분리대 옆을 지나는 순간 무언가 앞유리를 강타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분리대 바닥에서 펑 하고 돌이 튀어오르더니 파편이 유리에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충격이 얼마나 큰지 조수석 쪽 앞유리는 금이 쩍쩍 갈 정도로 파손됐는데요. 피해 차량 말고 주변에 지나던 차들이 없었으니 저절로 부서졌다고 봐야 할까요? 피해 운전자는 폭염 때문에 아스팔트가 갈라지면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는데요. 보험사도 도로공사도 이런 사고 사례는 처음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날이 뜨거웠으면 아스팔트까지 달아올라 산산조각이 나겠느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한 아이가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맨발에 바지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비마저 내려 아이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요. 왜 이 밤중에 홀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걸까요? 현장으로 출동 중이던 경찰이 발견해 즉각 지구대로 아이를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 지적장애 아동이었습니다. 아이도 혼자 밖에서 많이 두려웠을 테지만 애타게 찾고 있을 보호자를 위해서라도 한시가 급한 상황. 비를 맞아 떨고 있던 아이에게 옷을 덮어주고 과자를 주면서 안심시킨 뒤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아이의 지문을 조회했는데요. 다행히 지문 등록이 돼 있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와 무사히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회적 이슈나 유행이 되기도 하는 SNS 챌린지 영상은 인증샷 하나로 인기를 끌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행동으로 숱한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끼고 보호해줘야 할 세계문화유산까지 예외는 아닙니다. 건장한 남성이 사원한 좁은 돌길을 한참 달리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춥니다. 긴 치마를 입은 여성 역시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장애물을 통과하듯 비좁은 통로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챌린지 영상인데요. 배경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인기 3D 게임 속의 배경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부 관광객들이 게임처럼 악마를 피해 달아나는 듯한 모습을 찍는 건데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문화유산이지만 정작 캄보디아 당국은 코로나로 줄어든 관광객 수가 더 줄까 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적지 보호 전문가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원이 무너지든 말든 손 놓은 당국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102살인 영국의 한 할머니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상공 2100m에서 뛰어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마네트 베일리인데요. 친구의 아버지가 85살 나이에 스카이다이빙을 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면서 이번에 도전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영국에서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됐고요. 지역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으로 우리 돈 1,700만 원도 모금했습니다. 베일리는 무사히 다이빙을 마치고 80을 향해 가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